오, 홈팟의 디스플레이? 이게 대박이네. 하이 가이스, 코나고입니다. 애플 3월 이벤트 혹은 4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봄 이벤트에서 꼭 한 가지 이상은 좀 특별한 것들을 포함해 왔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뽑아보자면 2018년 3월 27일에는 아이패드 라인업과 교육 쪽에 집중했던 이벤트가 있었고요. 2019년 3월 25일은 애플 신규 서비스, 애플카드,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까지 새롭게 공개를 했었어요. 2021년에는 좀 늦게 4월 20일에 열렸는데 그때는 24인치 아이맥과 에어태그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도 소개된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2022년 3월 8일에는 아이폰 SE, 맥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까지 공개가 됐었습니다. 과연 올해 2024년 3월 이벤트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홈팟의 새로운 변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애플이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홈팟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이패드 미니를 이용해 tvOS를 실행 중이라고 하니까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UX 시나리오를 아이패드 미니를 통해 테스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홈팟 변경에 대한 루머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21년 블룸버그 마크 거먼이 애플의 하이브리드 홈팟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꽤나 여러 번 인터뷰에서 애플은 여전히 새 홈팟 출시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마크 거먼에 따르면 공개될 새 홈팟은 홈팟과 애플 TV 그리고 페이스타임 카메라를 합친 컨비네이션 제품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 홈팟 관련한 가장 최신 증거로는 2024년 2월에 있었던 tvOS 17.4 베타 버전을 통해 이게 공개 아닌 공개가 됐는데요. A15 칩을 탑재하고 tvOS를 실행하는 Z314라는 코드명의 기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BNN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이거는 단순히 일시적인 언급이 아니라 해당 기기의 세련된 개발 단계에 대한 증명이라고 덧붙이면서 펌웨어에 A15 바이오닉 칩을 포함시킴으로써 애플은 혁신적이면서도 강력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어요. 추가로 스위프트 UI 프레임워크를 홈팟 펌웨어에 적용함으로써 애플은 실제로 기능적인 디스플레이를 갖춘 기기의 비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터치 상호작용과 시각적 피드백을 사용자 경험에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애플은 홈팟의 디스플레이를 더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변경을 하면서 스마트홈 사업을 확장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마크 거먼의 인터뷰 내용에 또 따르면 tvOS 17.5 출시가 빠르면 3월 6일에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말은 곧 애플이 상반기 가장 빠른 이벤트로 3월 말에서 4월 중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새로운 하드웨어, 즉 새 홈팟의 출시 발표를 함께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오래되기도 하고 또 잘 알려진 애플 신제품 분석가인 밍치쿠 역시 작년 2023년 3월에 애플의 스마트홈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애플이 현재 7인치 패널이 탑재된 홈팟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으며 이 제품은 2024년도 상반기가 돼야 출시가 될 것이고 다른 애플 하드웨어와 합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어요. 즉 홈팟 루머는 꽤 오래 지속되어 왔었고 최근 들어 그 구체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알겠지만 더 이상 완전한 비밀이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레벨의 언급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마도 이번 봄 그러니까 3월 이벤트에서의 공개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홈팟의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제가 언급한 루머에서처럼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흡수할 걸로 보이는데 그걸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하드웨어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내장되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없이 비디오 컨퍼런스와 페이스타임이 가능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더군다나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패드 미니를 통해 tvOS의 홈팟 버전을 애플이 테스트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루머로 계속 있었는데 현재 애플 TV에서 페이스타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카메라를 별도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 점을 생각해보면 홈팟이 현재 애플 TV의 기능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추게 된다면 지금 애플 TV의 제한적인 경험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됩니다.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핸드 제스처에 대한 인식, 이 가능성입니다. 현재 홈팟은 음성 명령만으로 제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애플 TV 같은 경우는 리모컨만을 이용해서 인식이 가능한데 카메라를 통해 입력 방법이 확장될 경우에 활용 시나리오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루머를 기반으로 한 가상 렌더링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버전을 보자면 저는 소파에 앉아서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단 디스플레이는 아닐 것 같고 또 마치 현재 홈팟 위에 디스플레이를 얹는 형태의 좀 어떻게 보면 좀 괴기한 디자인은 아니지 않을까. 그냥 제가 보기엔 좀 별로예요. 어떻게든 지금 홈팟의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면의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버전이 제 생각에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홈팟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사실 홈팟에 대한 너무 새로운, 재밌는, 신기한 루머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주인공처럼 홈팟을 첫 번째로 넣긴 했지만 봄 이벤트가 열린다. 그러면 애플의 주인공은 아이패드였어요. 지금까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플 디바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이패드 소식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액세서리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할 때 거의 무조건 같이 구매하게 되는 매직 키보드 케이스가 알루미늄으로 나올 것이며 덕분에 더 맥북스럽게 바뀔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리뷰를 통해서 지금 그 매직 키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아이패드의 활용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아질 건 없지 않을까, 어떻게 나오든. 그래서 새로운 매직 키보드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저도 듣기도 지겹고 말하기도 지겨운 아이패드 프로에 매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OLED 디스플레이 루머. 올해도 역시나 루머상으로는 거의 확정인 듯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모바일 기기에서 OLED 디스플레이 적용은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점에서 나빠질 게 없어요. 화질, 두께, 배터리 사용시간, 컬러 등등 무조건 옳은 방향의 변화인데 문제는 딱 하나. 가격이죠. 스마트폰 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사이즈와 높은 해상도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는 패널의 가격은 정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의 아이패드 프로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갈 정도로 가격 상승 갭이 어마무시해질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이패드 프로는 다른 라인업과 다르게 실제로 프로다운 생산성 용도의 활용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의문인 디바이스거든요. 그나마 다빈치 리졸브와 파이널 컷까지도 이제 아이패드 OS가 갖게 된 마당에 오히려 완전히 컬러 그레이딩을 마스터링 할 수 있을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갖게 된다면 수천만 원의 레퍼런스 모니터를 대체하면서 소규모 영상 제작자들의 워크플로우를 한층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비싸진 만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이어 이야기해볼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요. OLED 패널에 대한 이야기 못지않게 더 큰 사이즈의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이야기도 반복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팝컷을 실행을 해보고 또 다빈치 리졸브도 실행을 해보면 12.9인치가 결코 크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더 커진 OLED 아이패드 프로 거의 뭐 비전 프로급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써보고 싶은 기대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페이스타임과 페이스 아이디를 담당하는 카메라의 위치가 바뀔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얼굴 인식보다는 비디오 통화 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긴 하겠죠. 줌 미팅 같은 걸 해보면 이제 현재 카메라 위치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뭔가 앵글이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이거를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에도 적용을 하면서 수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맥북 프로와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포트가 추가적으로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프로 수준의 태블릿에서 하나의 썬더볼트 혹은 USB-C 포트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프로 모델에서 포트에 대한 요구가 많았어요. 최소한 하나의 썬더볼트 포트가 추가되고 조심스럽게 여기에 오디오 잭 추가 정도는 프로 용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현재 언급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의 변화들은 전부 프로를 정말 프로답게 쓸 수 있게 만드는 형태의 변화라고 보이는데
왜냐면 지금의 아이패드 프로의 위치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냥 큰 사이즈의 아주 빠른 태블릿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빈자리를 아이패드 에어가 채울 예정입니다. 프로와 에어를 나누는 가장 큰 하드웨어 차이가 사이즈였는데요.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아이패드 에어가 더 큰 사이즈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최근에 맥북 에어 역시도 15인치 모델로 사이즈를 키운 전적이 있던 만큼 아이패드 에어 역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야, 마지막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그놈의 망할 라이트닝 액세서리들이 싹 다 USB-C로 리뉴얼 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드디어 악명 높은 녀석들이죠. 매직 키보드, 매직 마우스, 그리고 매직 트랙패드. 망할 매직은 무슨 매직이야? 그냥 다른 브랜드 제품 쓰면 되지 싶을 수 있는데, 매직 마우스와 매직 트랙패드는 한번 거기에 딱 적응이 되는 순간 다른 걸 쓰기가 좀 힘들어요. 애플 정품이 주는 그 스크롤 느낌과 디테일한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액세서리를 도저히 대체할 수 있는 걸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또 팝컷에서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도 스크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때 그 감각을 다른 서드파티 제품으로는 대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매직 마우스 배터리 같은 경우 뭐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충전할 때 별 수 없이 일을 못하고 멈춰야 되고 아니면 다른 걸 대체해서 쓰거나,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이렇게 바뀌는 김에 무선 충전도 가능하게 싹 다 바뀌면 좋겠어요. 그냥 하단부에 치 방식 충전 코일을 넣고 이렇게 올려만 두면 충전이 될 수 있게. 아닌가? 그러면 치 충전 지원하는 매직 데스크 패드 같은 거를 출시하면서 한 20만 원에 팔 수도 있으려나? 어쨌든 뭔가 재밌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번 이벤트는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그리고 또 우리 지갑을 얼마나 털어갈지, 아니 털어갈 만한 재밌는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는지 같이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소식 들고 돌아올게요. 바이 가이스!